안녕하세요. 예,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믹스드 리얼리티 홀로렌즈를 담당하고 있는 문종훈입니다. 저희 팀은 믹스드 리얼리티 아시아 팀에서 한국과 이제 동남아 또 중국, 일본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한국과 이제 베트남, 태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바라보는 메타버스, 그리고 그 로드맵,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5가지 내용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배경, 그리고 개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컴퓨팅 패러다임이 어떻게 이제 바뀌어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왜 지금 메타버스에 대해서 계속 트렌드가 돼 있고 많이 회자되고 있고 하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제안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오늘 사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의 사용 사례,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앱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5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개요, 배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컴퓨팅 패러다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가 이제 80년대 초반에 이 큰 이제 진공관 컴퓨터와 같은 그런 컴퓨터가 이제 책상에, 그리고 사무실에, 이제 우리 집에 이제 퍼스널 컴퓨팅 시대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왔던 게 뭐냐면은 웹입니다. 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냐면은, 이제 이 물리적 어떤 거리, 장소를 뛰어넘어서 커뮤니티가 가능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웹을 통해서 가능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이제 갖고 다니는 모바일, 그리고 클라우드의 어떤 힘을 통해서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하는 어떤 그 입력들이 가능했었어요. 이전에는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이었지만은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가상 키보드, 그리고 음성, 그리고 이런 이제 생산성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모바일 형태의 컴퓨팅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PC는 사용하고 있고 웹, 모바일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웹이 2.0, 뭐 3.0으로 해서 이전에 생각했었던 웹의 형태가 점점 발전하는 것들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말씀은 이전에 그 컴퓨팅이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인 어떤 요구, 또 시대적인 요구를 뒷받침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이전의 기술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들을 또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컴퓨팅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컴퓨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최근 10년간 있었던 컴퓨팅의 형태들을 좀 보면은요, 저희가 생각할 수 있었던, 발견할 수 있었던 게 IoT, 이런 것들이 있었고, AI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온라인 게임과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중대한 우리 그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하이브리드 웍이 되고, 이전에 이제 어떤 장소를 뛰어넘은 그런 커뮤니티가 새로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팅이 요구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을 위해서 다음 컴퓨팅은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이 메타버스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이 잘 아실 거고, 4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VR, AR, 그리고 미러월드, 라이프 로깅, 4가지인데요. 이 모든 내용들이 어떤 식이냐면은 현실을 반영하고요. 그런 형태로 이제 디지털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 키노트 세션에서 산업용 메타버스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메타버스, 산업용 메타버스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 홀로렌즈가 어떻게 이제 그 기술 레이어에 속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물리 디바이스나 설비가 있고요. 이것을 연결하는 IoT, 그래서 물리 설비가 디지털과 연결돼서 어떤 생명을 갖는, 어떤 시그널을 갖는 형태가 가능하게 되고, 이것을 as 디지털 트윈으로 해서 디지털 월드에 이제 존재하게끔 됩니다. 그리고 이게
데이터와 연결해서 AI, ML 같은 데이터와 연결하고요. 최종단으로 해서 사용자와 인터랙션하고 비주얼라이즈하는 게 이제 홀로렌즈가 되는 건데 그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어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새로운 컴퓨팅의 예로 혼합 현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고 나서 계속해서 메타버스 현실과 연결되는 디지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믹스드 리얼리티는 이제 물리 세계와 가상 세계를 블렌딩 시켜서 이제 설계가 되고 동작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물리 세계가 있어요. 물리 세계가 있고 물리 세계에는 이제 어떤 공간들이 있고 거기에 어떤 물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디지털 객체들을 원하는 장소에 이렇게 위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디지털 객체에다가 또 한 가지 사람이 아바타 형태로 이제 바뀌어서 이 아바타 형태로 바뀌게 되면 디지털화됐기 때문에 장소를 뛰어넘어서 어디서든 존재할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공간 자체를 디지털화하는 거고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물리 공간들이 디지털화되지만 어떤 공간의 크기나 같이 위치했던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리 세계가 그대로 디지털화되지만 물리 세계가 연결돼서 어떤 그 공간들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디지털화했을 때 우리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도 몰입 세계와 현실 세계가 연결되는 부분들에서 뭐 가져갈 수 있는 장점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동하는 데 있어서 물건들이 위치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 위험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또 어떤 현실하고 따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VR 기기나 이런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지럼증 이런 부분들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팅 패러다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요. 이제까지는 사람과 환경이 이제 전통적 리얼리티로 이제 받아들이는 형태로였었는데요. 그 다음의 단계가 사람이 컴퓨팅하고 상호작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키보드나 마우스, 뭐 터치패드, 음성을 통해서 사람과 컴퓨팅이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는 것들. 그 다음의 내용이 이제 환경을 이해하는 컴퓨팅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 세계를 디지털로 해석을 하는데 물리 세계에 있었던 어떤 공감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돼서 연결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현실 디지털 자꾸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메타버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실제로 디지털화된 형태로 해서 동작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느냐를 좀 보면은요. 네, 예, 보시면은 이런 디지털 객체 같은 것들을 입력 장치가 손이 되고요. 지금 이 컵 같은 경우는 물리 세계에 있었던 그 테이블 위에서 동작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공간을 인식하고 나서 동작하는 예를 좀 보면은요. 예,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보는 것들이 공간을 인식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벽을 따라서 3D 객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디지털화된 형태의 객체들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물리 세계에 있었던 환경들하고 연결돼서 동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 툴킷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컨트롤이 어떻게 돼 있고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어떻게 돼 있다 그런 예를 지금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게 메타버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 예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컴퓨팅이 발전돼서 현실과 연결되는 형태의 컴퓨팅이 됐고 그래서 메타버스가 가능해졌다. VR, AR을 지원하는 믹스드 리얼리티가 이제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다시 메타버스로 좀 돌아가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메타버스에 대해서 자주 이제 듣고 있고 하는 게 왜 지금 메타버스냐, 왜 메타버스냐라고 하는데요. 이제까지 커뮤니티가 계속 발전돼 가면서 이제 어떤 거리나 장소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디지털화된 형태,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어떤 시뮬레이션 이런 걸 통해서 고객이 참여하고 또 같이 이제 협업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디자인을 하는 것들을 이전에 어떤
물리적인 것들을 만들지 않고 디지털화해서 서로 이제 디자인 리뷰를 하고 협업하는 것들, 이래서 새로운 기능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게끔 됐다라고 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웹이 처음 나왔을 때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의 지금 웹이 된 것처럼 메타버스도 지금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준비해서 미래를 지금 계획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정의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정의들의 주요 내용들을 좀 보면요, 가상 세계, 그리고 소셜 커넥션, 디지털 세컨드 라이프, 그리고 오늘날의 어떤 인터넷, 그리고 실제 삶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이제 디지털에서 하고 싶어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것을 정의를 하면은요,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이 디지털화돼서 어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로 가능한 게 메타버스다. 그래서 우리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 장소, 사물,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돼서 현실 세계와 연결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메타버스다라고 이렇게 저희는 정의하고 있고요.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어떠한 그 혜택들을 얻을 수 있는지 세 가지의 그 기둥을 가지고, 세 가지 중점을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계속 개발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프레젠스라고 하는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이제 그런 혜택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새로운 몰입 세계에서 새로운 만남과 협업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그 현실 세계를 디지털화해서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고 통찰력을 가질 수 있고, 또 자동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게 메타버스에서 얻을 수 있는 중심 그런 혜택이다라고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안전하고 개방된 형태의 보안을 원칙으로 하는 형태로 이제 접근하는 것들, 그렇게 저희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프레젠스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요, 프레젠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가상 세계에서 서로 회의에 참석하고 아바타 형태로 참석을 하고 라이브 리액션이나 새로운 상호작용을 통해서 회의에 대한 피로도를 좀 낮추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들을 가능하게끔 하고요. 그 장소에 같이 있진 않지만 함께 있는 것처럼 원격지에서 그 어떤 작업이나 이런 지원들을 하고, 또 어떤 새로운 그 커뮤니티를 가능하게끔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프레젠스, 함께 있는 것의 가치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몰입 세계입니다. 몰입 세계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몰입 세계에서 어떤 이벤트, 그리고 회사 안에서 동료들의 만남, 그리고 고객과의 만남, 커뮤니티, 그리고 이 모든 몰입 세계는 우리 물리 세계와는 다르게 어떤 경계나 어떤 이런 제약들이 이제 없이 이렇게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몰입 세계에서 새로운 형태의 내용들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시뮬레이션 예측 자동화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물리에서 IoT, 디지털 트윈, 그리고 데이터와 연결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예측하고, 뭐 때로는 제조 현장에서 그 부품이 어느 정도 수명이 되는지, 또 어떤 그 시그널이 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세 번째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접근하고 있고, 이제 그런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데이터, 그리고 보안, 프라이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어떤 프라이버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항상 고객들이 중심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메타버스를 접근할 때도 이 원칙을 가지고 디자인하고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덴티티,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것들, 누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권한들,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포용성, 이제 누구나 포함된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포용성을 가지고 하고 있고, 이게
어떤 이 사람에 대한 포용성뿐만 아니라 장치에 대한 포용성도 포함해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저희가 메타버스에 대한 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하지만 장치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장치를 포함할 수 있는 것들 형태로 오픈 플랫폼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VR 기기, MR 기기, AR 기기, 이제 홀로렌즈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거 외에도 사용자들이 메타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2D 디바이스도 될 수 있고요. 태블릿 같은 것들, PC, 그리고 게임 콘솔, 뭐 이런 것들 다양한 형태를 다 포용하는 형태로 이제 메타버스를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이제 사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용 사례는 저희가 뭐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는 사용 사례의 어떤 그 영역들은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학습, 놀이, 또 미팅, 협업, 뭐 업무, 예, 다양한 형태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참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다 디지털화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다 가능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세 가지 사용 사례를 가지고 이 어떤 기둥 중점을 가지고 사용 사례에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레젠스 가치이고요. 그 프레젠스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면요, 함께 작업하는 것들이 현장에 있지 않은 그런 전문가와 같이 작업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스 리모트 어시스트라고 하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요, 전문가가 현장에 같이 있지 않지만 함께 작업하는 것처럼 이제 전화를 걸어서 이 팀즈 전화가 상대방으로 가게 되고 다이나믹스 리모트 어시스트에서 하게 돼서 데이터를 옆에 두고 필요한 어떤 그 도면이든 이런 그런 것들을 같이 옆에 두면서요, 원격지에 있는 전문가가 어떤 위치를 가리키는 것들이 홀로렌즈 상에서 그대로 유지가 돼서 보여지게 되고요. 그것을 좀 살펴봐라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면은 현장에 있는 작업자가 그 가이드대로 이제 작업을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함께 작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프레젠스의 가치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원격 지원의 형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작업에 있어서 지침을 주는 그런 형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업의 단계가 많아질수록 그 작업을 익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숙련도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게 되는데, 이게 3D 형태로 가능하게 되고, 이게 어떤 3D 형태로 조립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방향을 어떤 위치로 하는지, 이런 것들이 가르쳐 준다 하면은 현장에 처음 투입된 사람들이 빨리 더 적은 단계의 자세한 지침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되고, 그 결과가 데이터화돼서 생산성이 있는지, 얼마나 이제 작업의 숙련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다이나믹스 가이드라고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메타버스냐, 이제 현실을 뛰어넘어서 증강된 형태로, 그리고 이 물리적 공간들을 뛰어넘어서 전문가와 전문 지식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메타버스의 한 예의 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다양한 메타버스 솔루션들의 사용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렸던 리모트 어시스트 같은 원격 지원, 그리고 원격에서 감사, 뭐 점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요. 작업 지침, 그리고 버추얼하게 가상으로 머천다이징 같은 것들, 그런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리뷰하고 디자인을 같이 하는 것들, 그리고 트레이닝하는 것들, 학습하는 것들이 현실 세계에서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 이제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위험 현장들, 그리고 우리 인체 세계, 그리고 지구 내에 있는 어떤 뭐 멘틀이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트레이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데이터하고 오버레이해서 데이터하고 연결돼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솔루션들은 이제 뭐 이런 이제 다이나믹스 또는 메쉬 앱, 그리고 알트스페이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젠스 가치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빠질 수 없는 부분들이 메시포 팀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키노트에서 보여드렸던 어떤 아바타 형태로 라이브 리액션을 통해서 비디오를 키지 않고도 나의 그 반응들을 이제 상대방에게 보여주면서 상호작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되고요. 그리고 또 몰입 세계의 부분들도 이제 회사에서 원하는 어떤 형태의 그 이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어떤 사무실 환경이라든지 어떤 몰입 환경들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게 팀즈4 메시4 팀즈에서 가능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몰입 세계입니다. 몰입 세계에서 이제 가능한 게 팬과 고객과 직원과 또 B2B, B2C의 만남들이 가능하게 되는데, 요게 저희가 이제 엑센추어하고 같이 협업해서 했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같이 이제 몰입 세계 안에서 뭐 이제 화이트보드를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같이 의견들을 같이 나누는 것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되고,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라이브 리액션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회사에서의 어떤 네트워크 공간이라든지 같이 만날 수 있는 장소들을 회사의 어떤 분위기와 뭐 아이덴티티에 맞춰서 구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에서의 협업과 만남이 가능하고, 그게 이제 몰입 세계의 형태에서 가능한 것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기관 업무들을 시뮬레이션해서 이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동영상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노트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카와사키 중공업이라는 그런 곳인데요. 이제 미리 이제 비디오 부분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제 그 로봇팔이 있고요. 로봇이 이 생산 현장에서 같이 참여해서 이제 생산을 돕고 있는 그런 건데요. 조립 과정에서 로봇팔이 움직임을 애저 퍼셉트라고 하는 이제 카메라 형태로 생긴 것들이 보고 있고, 이러한 동작들이 좀 원하는 형태의 동작이 되지 않는 것들을 발견해서 이제 애저 디지털 트윈에서 표현이 되고 그것을 조치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로봇팔이 이 상자를 들어 올리는 그런 동작들이 약해진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퍼셉트를 통해서 발견해서 조치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Kawasaki Heavy Industries is the world's leading robotics company, is using our platform to create an industrial metaverse solution that brings their distributed workforce together with their network of connected equipment. Let's go to Kobe, Japan and take a look. 日本では我々ロボットを開発する人間にとってやはり子供のように親である我々開発者がちょっとしたその動きのおかしさにどれだけ気づくかってことは極めて大事な形。ロボットは実は止めちゃいけないんですね。ロボットはずっと働き続けないといけない、そういう使命を持ってますね。現場でトラブルが発生した時ですね、生産が止まってしまうという、そういったシステムの検討というものが非常に大変です。Azureパーセプトを活用して今まで気づかなかったような故障であったりトラブルといったものや予兆っていったものに気づけると考えております。遠隔地の方にエキスパートの方がいてくれるだけで、一つの作業現場に技術力であったり知見っていったものを流すだけではなくて、複数の作業場っていったところに提供しまして、そうすることによって即時にトラブルシュートを迅速化できます。それが、デジタルツインの世界ができますと、実際現場に行かなくてもそのトラブルの状態が手に取るように分かって、そこでもう直すことができると、そういったものがですね、仮想空間の中で全部調べれるようになります。完全なるメタバースの世界は開発から設計ないしは試験までの全ての工程っていうものを仮想環境上で実行できます。マイクロソフトさんとインダストリアルメタバースの世界をぜひ一緒に実現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네, 지금처럼 이렇게 저희가 이제 홀로렌즈를 가지고 또 애저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어떻게 애저에 있는 여러 서비스를 가지고 어떻게 그 산업 현장에서 이제 공장의 어떤 조립 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한 예를 저희가 컨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예를 좀 보여드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용자들의 최종 단의 디지털 트윈을 보는 것들, 홀로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고 데이터를 보게 되고 동작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들, 그런 예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는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어떤 이 디지털 트윈, 애저 디지털 트윈이 있고요. 믹스드 리얼리티, 이래서 이 현실 세계를 디지털화해서 이것을 비주얼라이즈해서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현재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들이 이제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플랫폼, 애저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IoT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이거 지금은 이제 이 워크로드가 서로 이제 따로 분리되어 있고 이것을 합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믹스 리얼리티나 디지털 트윈이 이제 분리돼서 돼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곧 있을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두 번째 그림에서 보고 있는 것들과 같이 지금 이제 어떤 풍력 발전의 모습들이 있고요. 거기에 위에 보면 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지금 같이 이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바타 형태로 이 몰입 세계에서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능한 형태로 이제 발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D 콘텐츠나 이 실시간 데이터,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이 몰입 세계에서 경험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협업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고 그런 기술들을 뒷받침하는 것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상호 운용 가능한 어떤 몰입 세계가 이제 B2B뿐만 아니라 B2C 그리고 이 사용자 그 디지털 어떤 에셋, 디지털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첫 번째 그림에서는 뭐 콘서트나 이런 것들, 이런 형태의 개인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접근하고요. 두 번째 부분들을 보면은 이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팀즈와 같은 그런 협업 도구를 통해서 그 기업의 아이덴티티, 기업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고 이제 함께 협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되고요. 그리고 그 포테이션 또는 홀로그램화돼서 아바타 형태로 협업 공간들에 같이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돼서 상호 운용한 그런 몰입 세계로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메타버스를 접근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 발전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이제 현재 단계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그 밖에 우리 부스에서 홀로렌즈 경험을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홀로렌즈가 어떻게 이제 새로운 컴퓨팅을 지원하는 형태가 가능한지 이런 걸 좀 볼 수 있고요. 이 홀로렌즈에 있는 디지털 그 콘텐츠 같은 것들을 이제 MRTK라고 하는 믹스 리얼리티 툴킷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툴킷이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어떤 게임 엔진들하고 이제 같이 연결해서 개발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혼합 현실 앱을 만들어서 몰입 세계를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현재 지금 경험할 수 있고요. 또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애저 디지털 트윈과 같은 것들로 가지고 개발해서 IoT와 이제 IoT의 생명력을 부어주고 시그널을 줘서 이제 IoT를 가지고 디지털 트윈하고 개발하는 것들, 이렇게 해서 메타버스를 또 준비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현재 그 마이크로소프트 메시포 팀즈가 이제 프라이빗 프리뷰로 아바타 형태로 또 이제 직접 코드 없이 어떤 몰입 세계를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게 나가게 될 텐데요. 이런 메시를 지금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팀즈에서 메시를 이렇게 사용해보고 앞으로 이제 몰입 세계 또 아바타 이런 형태의 새로운 어떤 협업을 준비하게 되고요. 요게 이제 VR 형태 또 그 다음에 AR 형태로 발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이제 배워 나가면서 메타버스 여정을 계속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현재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보여드렸던 어떤 개발하는 것들, 그리고 디지털 트윈 같은 것들 어떻게 개발하는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그 런이라고 하는 이제 그 학습 모듈이 이렇게 구성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애저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유니티를 가지고 혼합 현실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학습 과정을 따라가면서 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도 이제 아까 그 로봇팔 가지고 이제 조립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3D 형태의 컨텐츠가 이제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샘플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시작할 수 있게끔 되고요. 이렇게 해서 디지털 트윈을 3D 신 스튜디오로 시작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게 이제 로봇팔이 공장에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고, 어떤 이상한 어떤 동작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면서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제 메타버스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게 될 건지 준비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들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